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우리 존경하는 고영주 대표님 출판 기념회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5일날 저번 주 월요일이죠. 며칠 안 됐습니다. 19층에서 자유민주당 고대표님하고 자유민주당 저희 자유당이 진짜 역사적인 합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영주 대표님과 이 공저의 시인 두 분이 간첩이 된 대통령이 된 간첩, 예, 이렇게 뜻깊은 또 출판 기념회에 제가 이렇게 출판 기념회는 잘 축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뭐 잘 안 다니는데 대표님 이렇게 뜻깊은 일이니까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또 부천서 의원님, 또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 우리 김병관 장군님 등 많은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자유당이 자유민주당과 전격 합당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많은 애국 국민들이 강화문에서 부산까지 아스팔트는 집회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근데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아직. 왜 그러냐?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함께 가야 될 또 구심점이 필요한데요. 이 구심점을 만들어서 반드시 원내에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을 하거나 이들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과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 20여 년 지켜봐오고 존경해왔던 우리 전설의 공안 검사 고영주 대표님이 가장 신뢰가 가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과 가장 많이 싸웠던 우리 유스타운 저와 또 고 대표님이 또 공산주의자라는 여러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입구에서 2021년에 문재인이 아버지 북한군 우리나라는 대의 계급입니다. 상위 계급으로 1950년 8월 29일 날 경북 영천에서 학도병 3명에게 생포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당시에 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55만 구독자를 갖고 있던 뉴스타운 TV가 부파가 됐고 또 우리 뉴스타운 신문이 올해로 창간 24주년인데 그동안 한 번도 네이버와 제재가 없었는데 네이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요. 유튜브와 네이버 다 이렇게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 고영주 대표님은 또 법정에서 싸워주셨고요. 또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고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창당 합당도 하고 또 구심점이 돼주시는 이런 어르신이기 때문에 진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영주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애국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선배님들 계십니다. 우리 고영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검사장도 지내셨고 또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도 지내셨습니다. 뭐 장관급이시죠. 충분히 뒤에서 한 발 빼고 계셔도 되는데 이렇게 진짜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선에서 싸우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시기 때문에 많은 애국 후배들을 대표해서 제가 다시 한번 중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범보수 우파 진영의 군소정당이나 단체들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개인의 사심이나 이익을 내려놓고 우리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된 대통령이 된 간첩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내년에 꼭 올해죠. 올 4월달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이 책을 대한민국 전국 도서관에 보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간첩 같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영주 대표님의 출판 기념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58년 대한민국의 58년 개띠분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자고 대한민국 58년 개띠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칭, 제가 자칭 추진위원장입니다. 박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58년 개띠는 아닙니다. 정확히 10년 후배인 제가 58년 선배님과 그 전으로 5년씩 1953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낳았다 하면 5, 6, 7, 8도 낳았던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는 그분들이야말로 세계 최빈국 보릿고개에서 태어나서 산업화, 민주화 쳐들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민주화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문화화, 정보화, 그리고 100세 시대를 읽은 분들이니 10년 후배인 제가 감히 이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순위에 들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권 어땠습니까? 가계부채가 치솟았습니다. 기업 부채도 치솟았습니다. 돈을 막 풀었습니다. 푼 돈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이번 총선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위기 심판론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야 할 집권 여당은 지난 정부의 실책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것을 알려줬느냐? 이재명 피습한 그분이 변명문 10쪽짜리에다가 쓴 것이 4가지 사유가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값 폭등으로 경제가 폭망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북 굴종 외교를 함으로 경제가 폭망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야당은 이재명 방탄당밖에 안 된다. 이번 선거 결과 어찌되든 대한민국이 폭망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피습할 거다. 이렇게 변명문을 미리 써놨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힐 일인데요. 그렇다고 그분이 태극기를 들었냐, 우파냐, 극우냐, 자유민주당 당원이냐,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 시각이 그렇게 되는데 국민은 지금 이재명이고 김건희고 관심 없다, 물가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그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가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는지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난 정부가 얼마나 경제를 망가뜨렸는지 제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예비 후보들은 지난 정권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잘났다고 출판기념회, 이 출판기념회가 아닙니다. 자기 국회의원 되겠다고 지역구에서 3,000권, 5,000권을 팔아제끼는데 10명이나 읽을지 모르는 그 책을 팔아제끼는 그런 출판기념회를 하는 사이 이재명이 임명했던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모씨가 쓴 법인카드 책은 출판기념회를 할 생각도 않고 북콘서트를 할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국민의힘 당대표거나 공천관리위원장이거나 공천심사위원장이라면 자기 책 북콘서트 하는 사람 감점 50점, 이재명 법인카드 책 팔고 다닌 사람 감점 50점, 그게 선거를 이기는 방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법인카드 책이 100만 권 팔리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시장, 도지사, 당대표 물론이려니와 일개 공무원을 할 자격도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이 발행한 검찰 카드를 김건희 여사가 들고 다니면서 초밥, 소고기, 샌드위치 막 쳐 드셨다면 2달 만에 검찰총장 탄핵 아닙니까? 2주밖에 안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법인카드 문제가 불거진 지 2년이 지났는데 사법 처리를 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심판은 전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 총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3년간 적폐청산을 하면서 적폐청산의 연장선상으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적폐는 586 운동권 주사파 모질이들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이 경제가 폭망한다, 이념전쟁 고만해라, 경제가 문제야 라고 얘기할 때 맞다 박수 쳐주고, 당신 말이 맞다, 국민 말이 맞다 박수 쳐주고, 그런데 왜 경제가 망했는지 아느냐까지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값 폭등, 물가 폭등, 부채 폭등, 그것은 공부 안 한 빌빌대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 갑질을 해댄 586 주사파 꼰대 운동권들 탓이다. 맞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바로 운동권 꼰대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인 저에게 꼰대는 70대, 80대입니다. 20대, 30대 MZ세대에게 꼰대는 7, 80대는 용돈 두둑히 주는 할아버지, 고마운 할아버지고, 그들에게 꼰대는, MZ에게 꼰대는 586 운동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권 꼰대를 청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합니다. 아직 유효한 이재명 법인카드 책 100만 권 팔아 제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고영주 대표님, 우리 장 저자님 두 분의 책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시대 정신의 화두가 되는, 시대 정신의 지침서가 되는, 총선 전략의 지침서가 되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10만 권 팔리면 운동권들은 다 떨어집니다. 100만 권 팔리면 자유민주당이 일당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컴퓨터 빅데이터를 연구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이 아닌 PC를 열고 검색하는 것과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것이 다른데요. PC에서 구글을 열고 구글에서 정당 이름을 검색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또는 민주당 이렇게 검색하면 0.5초 만에 4천만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6천만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이게 여야 정당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430만 건이 나옵니다. 기본소득당은 12만 5천 건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정당은 4,500건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기도 합니다. 자유민주당은 구글에서 자유민주당을 컴퓨터를 켜고 PC에서 검색을 해보면 1,100
1170만 건이 나옵니다. 자유민주당의 이름은 구글링에서 서치해보면, 검색해보면 제3당입니다. 현재 1170만 건입니다. 정의당보다 2.5배가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게 바닥 민심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카톡에서,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자유민주당을 언급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권을 팔아제끼고 여러분이 10만 당원,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10만 당원 가입만 되면 자유민주당이 1당으로 가는데 이번 총선에서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인 됩니까? 가능합니까? 예, 앞으로